냉동 공기조와 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냉동 공기조와 시스템이 어떤 거고, 이 냉동 공기조화가 어떤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했고, 특별히 이번 코스에서는 냉동 공기조화 기계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6번째 강의, 그 다음에 7번째 강의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6번째 강의의 뒷부분 19번, 뒷부분의 19분, 여기에 가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 컨벤션,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사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19분 동안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 일은 나가면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내서 6번째 강의 뒷부분에 있는 19분을 꼭 보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일이든 열이든 에너지가 플로잉해서 들어오는 거든 에너지가 플로잉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든 들어오는 거는 들어온다고 표시를 하고 나가는 거는 나간다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정상 상태를 다루게 돼요. 정상 상태는 이 컨트롤 발륨 안에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으면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모든 걸 왼쪽에 쓰고 는 쓰고 나간다고 표시한 거 오른쪽에 쓰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부터 엔지니어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에너지 밸런스를 해야 되고 이번 이제 학기에 2번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때도 에너지 밸런스가 이제 나오고 매스 밸런스가 이게 나오고 할 때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예제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영은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뒤로 쓰는 거는 이거는 멍키처럼 이렇게 모방만 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 이 4-24를 다시 한번 보고 열이 들어오냐 열이 나가냐, 일이 들어오냐 일이 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플로잉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 발륨 안에 표기를 하고 들어오는 거는 왼쪽, 나가는 건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밸런스 또 매스 밸런스 이런 걸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설명을 했냐, 이제 스테커, 그 다음에 이제 존스가 쓴 에어 컨디셔닝 앤 리프리저레이션, 우리의 이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189쪽에 있는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그림 10-2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자,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이거 사이클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역점을 둬서 7번째 강의입니다. 역점을 둬서 설명한 거는 왜 우리가 사이클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회사에 인터뷰하러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파워 사이클이든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든 저 담당하는 그 이사나 누가 물을 거예요. 왜 사이클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이든 업소옵션 사이클이든 가서 보면 압력이 높은 부분이 있고 압력이 낮은 부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압력을 높여주는 기계, 이게 증기의 압력을 높여주면 컴프레서라고 얘기했고 액체의 압력을 높여주면 펌프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가서 보면 압력을 낮춰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압력을 낮춰주는 기계, 낮춰주면서 밖으로 일을 하면 걔를 우리가 터빈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압력을 낮추는데 일을 밖으로 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압력만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기계를 우리가 익스펜션 밸브라고 이야기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설명을 했냐 하면 이렇게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 4가지 부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가지 부품.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자, 4가지 부품. 첫 번째가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컨덴서, 그 다음에 터빈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 터빈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익스펜션 밸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이든 아니면 업소션이 되든 이 이베포레이터는 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있을 때 열을 받는 그런 기계예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이베포레이터, 열교환기입니다. 자, 컴프레서는 일을 받아갖고 압력을 높여주는 게 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고 이제 설명했어요. 자, 컨덴서는 여기 컨덴서는 이 높은 온도에서 밖으로 열을 버리는 이와 같은 장치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되니까 열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 터빈이 있는데 터빈은 일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익스펜션 밸브인 경우는 일이 없이 0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거는 Q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W 컴프레서가 들어가고, 는 나가는 거는 여기 가서 보면 컨덴서에서 열량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터빈에서 일이 나가고, 익스펜션 밸브인 경우에는 일이 없으니까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 내용이 저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S 다이어그램을 내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TS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TS 다이어그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2번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그 밑에 있는 면적을 적분하면 열이 된다. 자, 이거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 이 4번에서 1번까지 여기 4번에서부터 여기 1번까지 가면 열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온 열량이 얼마냐? 4번에서 1번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들어온 열량이 이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들어온 열량이고, 컴프레서 이쪽 할 때 에디아베딕하기 때문에 열이 없고, 자, 컨덴서에서 밖으로 열을 내보내는 거예요. 열 2번에서 3번까지. 이 열을 내보낼 땐 이렇게 해서 요거 전체가 열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빈은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 열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 설명을 하고 나서 뭐를 내가 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파워 사이클이든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든 무슨 사이클을 공부하면 효율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효율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누기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것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냉동 사이클 아니면 힙펌핑 이런 사이클이 될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지불한 것보다 오히려 클 때가 많아요. 커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많은 경우 효율이 1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게 효율이 1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냉동에서는 그 효율을 coefficient of performance 다시 말해 냉동 성능 계수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이 경우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냉동이에요. 냉동. 그 얻고자 하는 거 QE가 내가 얻고자 하는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건 저 W 컴프레서를 지불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100와트를 여기 집어넣는데 여기서 5와트가 나가면 실제는 95와트가 내가 들어온 것이 돼서 맨 끝에 가서 이 coefficient of performance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이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베포레이터 열량은 요게 이베포레이터 열량이에요. 요게 이베포레이터 열량.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내가 표시를 했으면 요게 이베포레이터 열량이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는 여기 표현된 대로 요게 이제 네트워크예요. 요게 여러분이 금방 가서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coefficient of performance는 이거 나누기 이거예요. 이거 나누기 이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은 냉동에서는 어떤 걸 목표로 삼는 거냐? 효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효율을 높여야 돼. 효율을 높이려면 이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베포레이터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 네트워크가 떨어지려면은 컨덴서 온도가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능 계수를 높이기 위해서 컨덴서 온도를 낮춰야 되고 이베포레이터 온도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를 설명했냐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가서 이제 볼 때 냉동기를 돌린다 할 때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얻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런데 힙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힙펌프는 똑같은 냉동기인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어디에서 열을 뺏어와서 거기를 냉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열을 뺏어와서 여기다 2를 더해갖고 이 두 개 합친 놈을 여기 컨덴서에 갖다 버리게 되면 많은 양의 열량이 나오게 돼요. 그 열량으로 여기 방이든 아니면 뭐든지 이렇게 데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난방이 될 때는 우리가 힙펌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기계는 힙펌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와서 보면 여름철에는 여기 안에 있는 실내기 여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저 실내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냉방작용이 이루어지고 난방작용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를 한 대의 기계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계를 우리가 힙펌프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거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또 설명을 했냐면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힙펌프의 COP는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의 COP에다 더하기 1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설명하면 힙펌프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전체 열량 이거 전체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힙펌프의 COP는 냉방 COP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공부를 했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인데 실제 이 사이클은 세상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이디어란 경우에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이거 터빈 같은 거를 만들어 봐야 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터빈을 뭘로 바꾸냐. 익스펜션 밸브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요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런 그림이.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여기를 먼저 내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자, 여기 가서 보면 요렇게 돼 있다 설명했습니다, 요게. 자, 가서 보면 이베포레이터 옛날하고 똑같아요.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똑같아요. 익스펜션 밸브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열이 들어오는 거 QE 들어오고 컴프레서에서 1이 들어오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저 컨덴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다. 이번엔 에너지 밸런스가 저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컴프레서 익스펜션 밸브 이 윗부분은 압력이 높고 윗부분은 압력이 낮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이클을 TS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pH 다이어그램에 그려야 된다 해서 내가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TS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 설명했어요. TS 다이어그램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쉐입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쪽은 subcooled liquid, two-phase, saturated liquid, saturated vapor, superheated vapor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압력이 일정한 라인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우리가 아이소바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TS 다이어그램에 그러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저 끝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기 바랍니다.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가서 보면 여기 이 압력이 일정한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덴서 쪽에 압력이 하나가 있고 이베포레이터 쪽에 압력이 하나가 있고 자, 그래서 가서 보면 이제 증발이 끝난 다음에 여기 증발이 끝난 게 이제 1번인데 여기 이 증발이 끝난 놈이 위로 쭉 엔트로피가 일정한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이 상태가 여기 나오는데 요 2번 요 상태가 요게 superheated vapor 상태고 밖으로 이제 열을 주게 되면 여기 A로 떨어져서 saturated liqui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으로 와서 컨덴싱이 쭉 이루어져서 saturated liquid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컨덴서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가서 보면 여기가 2번 가서 보면 여기 2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이제 3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컨덴서는 실제로 컨덴서의 앞부분은 슈퍼히팅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이고 A부터 3까지 컨덴세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4번은 익스펜션이 일어나니까 엔탈피가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제 구성이 된다 해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 이놈을
저 TS 다이어그램의 저 위에서처럼 1, 2, 3, 4에서 이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면접에 가면 이걸 당장 물어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설명했냐면, 그렇지만 우리 냉동 공기 조화에서는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도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subcooled liquid, saturated liquid, two-phase, saturated vapor, superheated vapor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압력이 높은 압력, 그 다음에 낮은 압력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압력을 그으면 이게 압력이 같은 라인이니까 높은 압력, 낮은 압력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압력을 그을 수가 있고 그래서 TS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이 1, 2, 3, 4의 번호를 매기면 saturated vapor 얘를 높은 압력으로 컴프레션 하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2번. 이 2번에서 여기 A까지는 디스포이팅, 수포잇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고 A부터 이제 3번까지 컨덴세이션이 생기고 3번에서부터 4번은 엔탈피가 일정한 이와 같은 과정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냐? pH 다이어그램을 만들면 이걸 보면 그냥 엔탈피 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베포레이션 여기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럼 이베포레이트에서 열이 단위 질량당 얼마가 들어왔냐? 그냥 여기서 읽으면 돼. H1 빼기 H4. 엔탈피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1번에 엔탈피 읽고 4번에 엔탈피 읽고 그게 들어온 열량이고 컴프레서에서 얼마나 일이 들어왔냐? 이거는 H2 빼기 H1에서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저거 두 개 합친 놈이 컨덴서에서 나가는 거니까 H2 빼기 H3 해서 여러분이 엔탈피를 읽으면 그러면 곧바로 컨덴서에서 방출된 그런 열량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냉동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얻고자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H1 빼기 H4가 얻고자 하는 거고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게 뭐냐 이거거든요. H2 빼기 H1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COP를 구할 수 있는 거다. 히링 COP는 반대로 아까와 달리 어떻게 이걸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H2 빼기 H3를 내가 얻고자 하는 거고 얻기 위해서 지불한 건 여전히 H2 빼기 H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냉동기로 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냉동기로 쓴다. 자, 가서 보면 여기 이 빌딩이 있고 할 때 여기 이제 쿨링 코일이 있어요. 자, 쿨링 코일. 그래서 이베포레이터는 열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베포레이터에 얼마짜리 빌딩에서 13에서 뭐 14도씨짜리 물이 이제 따뜻하게 된 상태, 칠링 코일을 지나서 따뜻하게 된 상태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럼 냉매에다가 열을 줘요. 그럼 온도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 6도씨 정도로 떨어져요. 떨어진 놈이 쿨링 코일로 들어오고 다시 13에서 14위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이와 같은 이 작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포레이터 그림은 온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베포레이터는 가면서 냉매가 부글부글하고 이제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끓는 거고 물은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노트까지 다 나눠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서바이브 할 수 있다. 자, 컨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컨덴서에 가서 보면 이제 압축을 했어요. 압축해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됐어요. 그 고온 고압의 기체가 된 놈이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리프리저런트 여기 나오는 이 놈이 2번이면 온도가 높아요. 뭐 70도, 80도 저렇게 돼요. 저놈이 디수포이팅, 수포잇이 없어지면서 드디어 여기 50도나 이렇게 돼서 딱 세츄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해서 열이 공기든 물이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저 밖에 나가서 여름철에 저 실외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대보면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온도는 35도 정도인데 열을 받아갖고 45도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컨덴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용량이 굉장히 큰 이와 같은 거 에어 컨디셔닝 하려면 1000kW, 2000kW, 3000kW 이렇게 하려면은 그럼 공기로 직접 열을 교환할 수가 없어요. 공기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여기 이 컨덴서에 여기 열을 받아갖고 올라간 이놈이 물로 돼 있어요. 물로다가 일단 식히는 거예요. 물로다가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칠러는 워터 쿨드 칠러라고
컴플릿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자, 근데 용량이 작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이런 뭐 힙펌프 같은 거 이런 거 용량이 작다. 이러면 공기에다 직접 갖다가 이 열을 버릴 수가 있어요. 공기에다 직접 갖다가 이렇게 열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에어쿨드 칠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워터쿨드 칠러의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놈을 저 건물 밖으로 빼서 가면은 쿨링 타워가 있다 그랬어요. 쿨링 타워의 저 위에서 물을 쭉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고 공기를 밑에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공기가 이 모든 걸 가지고 나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면서 하나만 더 설명하겠어요. 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냉동. 여러분이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웠어요. 연력학 제2법칙. 가만히 두면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뒀는데 낮은 온도에서 열이 높은 온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베퍼레이터 여기 6도, 7도 뭐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컨덴서 여기 가서 보면 뭐 50도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열을 결국은 펌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펌핑을 위로. 자, 근데 이런 펌핑이 그냥 두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컴프레서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열을 집어넣든지 이를 집어넣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냉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 전기 에너지를 주든지 아니면 열 에너지를 주든지 해서 그래서 높은 온도 쪽으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쪽으로 열을 펌핑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그게 냉동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 이 6장하고 그 다음에 7장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늘 이 8강은 6장하고 그 다음에 7장 이거 했던 거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6장 끝부분에 있는 19분 정도 에너지 플로우 사인 컨벤션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꼭 보도록 하고 이 영상의 바로 뒤에는 다시 한번 이 7강에 했던 거를 붙여서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트도 주고 또 여러분이 뭘 보고 이 강의를 쫓아와야 되냐, 이 강의의 목적이 뭐냐, 6강 끝부분하고 7강 끝부분에 이거를 이해해야만 그래 여러분이 냉동기를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이걸 이해해야만 흡수식 냉동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 이제 9강부터는 이와 같은 그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2시간이나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오존층 붕괴 이거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고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최신 이런 경향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고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또 세상에 나가면 커다란 이런 그 건물을 에어 컨디셔닝 하기 위해서 흡수식 냉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흡수식 사이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흡수식 사이클하고 증기압축 사이클은 무엇이 다르냐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거의 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 나가서 인터뷰하고 할 때는 뭐 시험 문제 풀고 이런 게 거의 없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흡수식 사이클하고 증기압축식 사이클은 무슨 차이가 있냐? 오존층 붕괴, 지구온난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또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는 냉매, 일으키지 않는 냉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클을 왜 구성을 해야만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고 특별히 에너지 밸런스 그 다음에 에너지 플로우, 그 사인 컨벤션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 하는 게 뭘 하는 건가 공식을 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
그 다음에 TS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해서 COP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교과서도 보고, 강의도 이제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모든 개념을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동 공기조화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교과서로 지정해준 스테커라고 한 사람이 쓴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이 녹색으로 된 것과 같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의 189쪽에 가서 보면 Vapor Compression Cycle 하고 이제 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가서 교과서에 가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Vapor Compression Cycle이 뭔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Vapor Compression Cycle. 그러니까 집에 사용하는 냉장고, 아니면 에어컨, 그 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힙펌프,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규모 이런 빌딩에 사용되는 이런 모든 냉동기, 이런 냉동기의 거의 95% 이상이 Vapor Compression Cycle로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Vapor Compression Cycle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189쪽에 가서 보면 여기 10-2 그림이 나오는데, 이 10-2 그림의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면 Carnot Refrigeration Cycle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Temperature Entropy Diagram of the Carnot Refrigeration Cycl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얘기 여러분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주어진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열이 들어오는 온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열이 나가는 이런 온도가 있을 때, 이 두 조건에서 최대의 동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다. 이제 이거 배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거꾸로 돌리게 되면 카르노 냉동 사이클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이클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이 사이클을 가지고 사이클을 먼저 설명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리프리저레이션 이 사이클이 되려면은 4개의 기본적인 부품이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부품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이베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베포레이터에 예를 들어 냉매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냉매가 이 집에 있는 이런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매가 이제 들어와서 열을 받으니까 냉매가 부글부글하고 이렇게 이제 끓게 돼요. 이게 끓게 돼서 여기 이제 지나가면 맨 끝에 이제 리퀴드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베이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이베포레이터, 열교환기예요. 그러니까 이베포레이터는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외부에서 이렇게 받으면 외부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는 건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열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 냉매가 이걸 부글부글 이렇게 이제 끌어갖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증기가 되는 겁니다. 증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설명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 7도씨짜리 냉매가 여기 관이 이렇게 있는데 관이 뭐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코일이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7도씨 냉매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다가 25도씨짜리 공기나 뭐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불어 넣으면 그럼 여기다 열을 주게 돼요. 그럼 여기 공기의 온도는 15도나 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냉매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온도에서 쭉 지나가면서 동일한 그와 같은 압력을 유지하면서 순수 냉매인 경우에 이게 부글부글 이제 끓어서 베이퍼가 돼요. 그래서 7도씨 액체가 들어와서 그냥 7도씨 기체가 된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런 냉매가 무한대로 많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7도씨짜리 냉매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25도씨짜리 바람 이렇게 불어넣고 이렇게 하면 바람 온도가 이제 10도로 떨어져요. 그럼 이게 빙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시원하게 해주고 냉매 여기 7도씨짜리가 액체로 들어와서 7도씨짜리가 저 기체로 저 밖으로 해서 나가면은 그냥 그거 계속 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냉매가 무궁무진하게 싸고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컴프레서다 뭐다 할 것처럼 기계 이런 거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 사이클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냉매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1kg에 10,000원 정도 하고 요새 새로 나오는 냉매는 1kg에 30만 원, 40만 원씩 해요. 자, 그래서 1kg에 10,000원짜리를 쓴다고 해도 이런 방을 이런 방식으로 하루 종일 구동하려고 하면 모르겠네요. 1,000만 원, 1,500만 원 돈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7도씨짜리 액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을 받아갖고 부글부글 끓어가고 7도씨짜리 기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7도씨짜리 이 기체를 다시 7도씨짜리 액체로 이거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러면 이런 거 구성할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 7도씨짜리 기체가 나왔으니까 얘를 응축을 해서 액체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뭐 0도씨라든지 마이너스 7도씨라든지 이런 어떤 미디움이 있으면 거기를 통과하게 하면 얘가 이제 7도씨짜리 액체가 이제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마이너스 5도, 여름에 한참 뜨거운데 마이너스 5도씨, 마이너스 10도씨 되는 이와 같은 어떤 미디움, 이와 같은 그 서라운딩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게 7도씨 액체가 들어와서 7도씨 기체가 됐고,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5도씨 정도 되는 거 뭐하고 이렇게 열 교환하면 7도씨 기체가 다시 7도씨 액체로 응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여름철에 마이너스 5도씨, 마이너스 10도씨 되는 이와 같은 뭐 공기라든지 물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에어컨디셔닝 아예 그것로 시켜버리면 되는 거,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사이클을. 자, 그럼 여기 이제 가서 보면 7도씨의 액체가 들어와서 7도씨 이제 기체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놈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응축이 되려면 열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컨덴세이션이 생기는데 7도씨짜리 기체 이거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미디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온도가 더 낮은 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주변에 가서 보면 뭐가 있느냐? 30도씨 공기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30도씨.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얘를 30도씨보다 더 높은 그런 기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높은 냉매가 저 30도씨 아니면 뭐 물이든 뭐에 갖다 열을 버리면은 그럼 액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컴프레서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기 7도씨 이와 같은 그 기체 여기에다가 2를 가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 온도가 얼마쯤 되냐? 쉽게 얘기하면 한 50도쯤 되는 거예요. 50도, 55도씨짜리 이와 같은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들어오게 돼서. 그러면 55도씨짜리 잘 봐야 돼요. 55도씨짜리 이 기체, 이 냉매는 이제 컨덴서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통해서 밖에다 열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다 열을 버리면서 냉매는 응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계를 우리가 컨덴서라고 이야기한다. 컨덴서. 자, 그래서 컴프레서를 통과하면서 2를 받아갖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50도나 55도씩 냉매가 됐다. 그럼 그놈을 저 밖에 있는 실외기죠. 실외기 안에 응축기가 들어있는데 그 응축기하고 열을 교환하도록 만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냉매가 응축이 돼요. 응축이 되면서 열을 밖으로 이제 버리게 되면 그 열을 공기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도씨 공기가 이 열을 받아서 저쪽으로 나갈 때는 뭐 35도씨나 37도씨나 돼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냉매의 상태를 보면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액체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베포레이터를 통과할 때 맨 끝에 가면 기체로 나왔고, 컴프레서 끝난 다음에 여기 컨덴서 들어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기체로 이제 들어갔고, 여기 가서 보면 맨 끝에 가서 보면 이제 액체가 된 거예요. 드디어 액체가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액체가. 근데 문제가 뭐냐? 액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 상태로 다시 얘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얘를 팽창을 시켜서 얘를 낮춰주는 이와 같은 게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터빈 아니면 밸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터빈이에요. 터빈인데 나중에 이제 이 터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밸브를 사용할 거예요. 익스펜션 밸브.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냉동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냉동기는 크게 압력이 높은 부분이 있고 압력이 낮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컴프레서 이야기를 하면서 석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석션. 증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입하는 데가 있고 얘를 증기를 압축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석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여기 이베포레이터 끝에서 베이퍼를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석션하는 거고,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일을 받아갖고 압력을 높여갖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서 컨덴서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부분이 디스차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냉동기가 되든 이게 뭐 베이퍼 컴프레션이든 아니면 흡수식이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이 반드시 여기에는 압력이 가운데 이렇게 금을 거서 압력이 높은 부분이 있고 압력이 낮은 부분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컴프레서는 압력을 높여주는 기계예요.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높여주면 컴프레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액체의 압력을 높여주면 펌프라고 이야기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기체의 압력을 높여주면 컴프레서라고 얘기하고 액체의 압력을 높여주면 펌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펌프나 컴프레서는 어떤 일을 하냐? 낮은 압력에 기체든 액체든 받아서 그 다음에 일을 받아갖고 높은 데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과정 중에 일이 들어와요. 또 동시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프릭션에 의해서 열은 나가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가 펌프 아니면 컴프레서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익스펜션을 시키는 이와 같은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밸브가 있어요. 밸브. 그냥 밸브 이렇게 해서 밸브를 해서 얘를 잠궈주면은 그러면 유량이 쭉 떨어지면서 압력이 쭉 떨어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이게 물을 한번 틀어봐요. 이 물을 다 밸브를 열어놓고 물을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이 밸브를 이렇게 잠그기 시작하면 그럼 유량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위와 아래 사이에 압력차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압력차를 많이 생기기 위해서 유량을 조절하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를 우리가 이제 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가서 밸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밸브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자, 밸브는 여기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m.h1 하고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요. m.h2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자, 밸브는 특징이 뭐냐? 밸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가 0이 되고, W가 0이고, 밸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대부분의 밸브는 인슐레이션, 단열재에 의해서 다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열이라고 하는 건 열 출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도 0이고 Q도 0이고 이렇게 된 이와 같은 디바이스가 밸브예요. 자, 그럼 이거의 에너지 밸런스를 구해라.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m.h1. 그 다음에 일도 없고 열도 없고 나가는 건 m.h2. 이렇게 되니까 m- 갖고 여기 m- 같아서 지워버리면 그러면 H1은 H2가 되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가 밸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엔탈피하고 나가는 엔탈피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등 엔탈피 프로세스, 아이젠탈피 프로세스라고 이미 여러분이 연력학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열도 내놓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압력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유체를 익스펜션 시키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를 우리가 밸브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 압력을 떨어뜨리는 이 디바이스는 우리가 터빈이라고 배웠어요. 터빈. 그래서 터빈도 다 똑같아 이거하고.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터빈은 밖으로 일을 내는 거예요.
익스펜션이 될 때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이렇게 넣으면은 그럼 밖으로 일이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터빈입니다. 터빈.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제 돼 있으니까 가서 보면은 가서 이제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가면 이베포레이터에는 액체가 들어와요. 7도나 이렇게 액체가 들어옵니다. 자, 이놈이 열을 이베포레이터에서 열을 받아갖고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요. 이게 끓습니다. 7도씨 베이퍼가 됐어요. 여기에다가 이를 컴프레서를 통해서 이를 넣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위로 이제 올라가서 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져서 뭐 55도씨 이렇게 이제 냉매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냉매를 저 밖에 있는 실외기 저 안에 컨덴서가 들어있는데 저 컨덴서에서 열을 교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냉매는 응축이 돼요. 그래서 액체로 이제 바뀌게 되고 공기는 열을 받아서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액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액체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높은 압력의 액체하고 밑에 있는 건 낮은 압력의 액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익스펜션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밸브가 필요한 거다. 아니면 터빈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여기 밑에 액체 요 상태로 그대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이클이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한 번 냉매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거기다 전기를 가져다 여러분이 집어넣어 주면 이거 한 번 넣어준 걸 가지고 10년, 20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고 150만 원짜리고 냉장고든 아니면 에어컨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10,000원이든 뭐 얼마든 해서 전기요금만 주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계가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클을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LG니 삼성이니 어느 뭐 냉동공조 회사 가면 왜 사이클을 구성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물으면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유체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기계가 존속하는 한 영원토록 사용하기 위한 이와 같은 방편이 사이클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베포레이터 먼저 이걸 좀 바꿔갖고 자, 이베포레이터 안으로는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컴프레서로는 일이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컨덴서에선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터빈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일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펌프는 일이 없는 거고. 자, 터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를 구해라. 그럼 들어오는 거는 여기 이베포레이터.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게 여기 컴프레서 여기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나가는 건 컨덴서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여기 펌프에서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이 터빈에서 나가는 게 있다. 이걸 여러분이 왼쪽에 들어오는 거 오른쪽에 나가는 거 해서 쓰면은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베포레이터에서 들어오는 열량 더하기 컴프레서에서 들어온 일 이거는 컨덴서에서 나간 열량 더하기 터빈에서 나간 열량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 밸런스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밸런스.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제부터 이 사이클을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 컴프레서,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아니면 터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높은 압력, 그 다음에 낮은 압력이 있고 올려주는 기계는 컴프레서 아니면 펌프가 있다. 내려주는 이런 기계는 터빈 아니면 밸브가 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은 옛날에 카르노 파워 사이클하고 이제 똑같아.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이베포레이터 같은 경우 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이상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열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높은 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온도차가 무한대로 작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리버서블 사이클이 돼서 그래서 아이디얼 사이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나 다 온도차가 무한대로 이제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7도에서 이게 시작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열이 들어오는 놈은 7.00000001C 정도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교환기가 무한대로 크고, 이걸 여러분이 TS 다이어그램에 가서 그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온도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직선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도 여기 아이디얼 사이클이기 때문에 컴프레서도 어떤 컴프레서냐 하면은 열 전달이 없는 컴프레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찰이 없는 컴프레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컴프레서를 우리가 아이젠트로피 컴프레서, 그래서 이런 컴프레서를 아이디얼한 그런 컴프레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컴프레서가 되면은 여러분이 배웠듯이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압축이 시작이 될 때, 그 다음에 압축이 끝날 때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그림에 가서 여러분이 컨덴서 쪽을 가서 보면, 컨덴서 뭐 예를 들어 냉매 온도가 50도다. 50도에서 밑으로 열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을 이렇게 내보내게 될 때 온도차가 무한대로 작아야 돼요. 열교환기는 무한대로 크고. 그러면 밑에 있는 놈 온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 49.9999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49.9999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아이디얼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컨덴서에서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터빈이 이제 달려 있어요. 터빈을 통해서 이제 익스펜션이 되는데, 이 터빈도 아이디얼한 이런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에디아베딕 해야 돼요. 열 전달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찰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이디얼한 그런 터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얼한 터빈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에서 4번 여기 가게 될 때 엔트로피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이제 똑같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4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야. 여기 4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4, 1, 2, 3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이 파워를 제너레이션하는 카르노 사이클 했을 땐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일러가 있고, 터빈이 있고, 그다음에 컨덴서가 있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반면에 지금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은 반대로 돌아간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연력학에서 뭐를 공부했느냐? TS 다이어그램을 공부했습니다. TS 다이어그램. 자, 그럼 TS 다이어그램은 뭐 하는 거냐? 예를 들어 1번부터 2번까지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게. 자,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 가는 동안에 전달된 열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1번부터 2번까지 가는 거, 이거는 TS 다이어그램 상에 그 밑에 있는 면적을 적분하면 된다. 이 면적을 적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열량이 된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번부터 2번까지 가는 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면적이 여기가 또 붙여져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이건 상태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데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밑에 적분돼서 나오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로 함수다. 경로, 패스 펑션이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어떤 경로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경로를 알게 되면 그 경로 밑에 있는 거를 적분하면 그러면 열량이 된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연력학 이제 공부하면서 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번부터 2번까지 갈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프레셔 발륨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면적을 적분하면 그러면 일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이 된다. 자, 그럼 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팽창이 되고 컴프레션인데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일이 왜 생기느냐? 일이 생기는 인자는 압력이에요. 압력이 있으면 일이 생겨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최적의 변화가 생깁니다. 압력을 세게 해주는 이렇게 하면 최적의 변화가 생겨요. 이 두 개를 곱한 게 일로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열도 똑같은 거예요. 가서 보면 열이 생기게 만들어준 인자가 뭐냐? 템퍼러처입니다. 템퍼러처. 그래서 이 템퍼러처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무슨 체인지가 생기냐? 엔트로피의 체인지가 생겨요. 그런데 여 밑에 있는 것처럼 이 프레셔의 변화가 생기면 최적의 변화가 생기는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압축기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온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열을 전달하는 드라이빙 포텐셜이고 이거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열로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베이퍼 리프리저레이션 여기에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자, 그러면 4번에서 1번까지 가는 동안에 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4번에서 1번까지 가는 동안에 열이 들어오는데 그 열량은 요거 적분하면 요게 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요 밑에 있는 요 면적 요거 적분한 게 열량이고 1번부터 2번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 없어요. 열이 없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 3번 컨덴서에서 열을 밖으로 버릴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2번에서 3번 여기 선이 있고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밑에 있는 면적.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 4번 이 아이들 터빈을 지날 때는 열이 없어요. 열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W 네트는 어떻게 되느냐. 네트로 들어오는 아니면 이 일은 어떻게 되고 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방정식을 가서 보면 에너지 밸런스를 세웠을 때 들어오는 거는 이베포레이트 들어오는 열량, 그 다음에 컴프레서에서 들어오는 일, 나가는 컨덴서에서 밖으로 나가는 열량, 그 다음에 터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컴프레서에서 뭐 100와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터빈에서 5와트가 나갔다. 그러면 네트로 95와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옮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QC 빼기 QE. QC 빼기 QE는 WC 빼기 WT에서 이것이 W 네트가 된다. 이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여기다 방정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하는 걸 먼저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효율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파워 사이클 같으면은 효율 우리가 100을 집어넣고 100을 네트로 이제 100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집어넣고 우리가 30을 얻었다. 그러면은 30 나누기 100 하면 효율이 0.3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 magnitude of desired commodity.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거.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나누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거 하면 이제 효율이 되는 겁니다. 효율.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그림. 자, 먼저 내가 냉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냉방은 이베포레이터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베포레이터. 이베포레이터 이 그림을 여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냉방은 여기서 내가 빼앗아 오는 거예요. 얼마를 빼앗아 오냐? 이베포레이터에서 열량 Q2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Q2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얻어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게 있어요. 그런 컴프레서에서 2를 전기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2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집어넣었는데 여기 터빈에서 내가 100을 집어넣었는데 터빈이 5만큼 밖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집어넣은 거는 95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서에서 집어넣은 1 빼기 터빈에서 밖으로 한 1, 이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의 효율을 구해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Useful refrigeration. evaporator에서 내가 열량을 얼마나 얻었느냐. 나누기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힙펌프라고 하는 걸 써놨습니다. 힙펌프. 힙펌프는 이거 똑같은 건데 힙펌프는 뭐를 하는 거냐. 나는 냉방을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겨울철에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실내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겨울철에 저걸 가서 켜면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자, 저 뜨거운 바람은 어떻게 나오느냐. 저 밖에 있는 공기에서 열을 뽑아다가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게 이베포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열을 뽑아다가
컴프레서에다 E를 얼마 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밖에서 공기에서 열을 10kg 뽑아다가 컴프레서에다 3kW 정도 이렇게 줘서 토탈 13km가 이 안에 들어와서 컨덴서의 신호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힙펌프라고 이야기한다. 힙펌프.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자, 이 그림에서 만일에 이거를 우리가 힙펌프로 사용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얻고자 하는 건 난방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따뜻한 거. QC를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QC. 자, 그럼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건 뭐냐? 지불한 건 아까하고 똑같아요. 컴프레서에서 2를 집어넣고 터빈에서 얼마만큼 나갔기 때문에 네트를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힙펌프는 일단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힙펌프를 사용해서 난방을 할 때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컨덴서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열량을 얻는 거다. 자, 그런데 만일에 힙펌프를 냉방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이베포레이터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열량, 그게 내가 얻고자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컴프레서에 E를 주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좀 크게 표현한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여기에서 1번에서 4번 이 밑으로 이렇게 표현된 요 면적, 요 면적이 증발기에서, 밖에서 증발기를 이렇게 준 그와 같은 열량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refrigeration, 냉동 용량이라고 이야기해요. refrigeration capacity 아니면 refrigeration effect,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는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이 있네.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것처럼 QC 빼기 QE가 WC 빼기 WT가 돼서 네트워크가 돼요. 자, 그럼 QC는 어떤 거냐? 여기 2하고 3이 있는데 2하고 3 밑에 있는 면적이 QC예요. 그러면 QC 밑에 있는 이 면적에서 QE 밑에 있는 이 면적 요걸 빼주면은 1번하고 4번 밑에 있는 면적을 빼주면은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요게 네트워크예요. 이게 네트워크. 자, 이게 이제 냉동기의 TS 다이어그램에서 특별히 요거는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리프리저레이션을 얻는다. 얻는 게 이 밑에 있는 면적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게 위에 있는 면적이에요. 그럼 가서 보면 효율은 내가 얻고자 한 거 이 경우에는 리프리저레이션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밑에 내가 집어넣은 건 네트워크예요. 그 가서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효율이 2가 나옵니다. 2. 가서 보면 알지만 면적이 2배잖아요. 밑에 게. 그래서 효율이 200%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냉동기 아니면은 이 에어 컨디셔닝 이걸 다룰 때는 그런 효율을 coefficient of performance 그렇게 얘기해서 냉동 성능 계수다 아니면 성적 계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사이클을 구동할 때는 내가 100을 가져다 주면 30 정도가 나와요. 그 효율이 0.3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논리로 사용하면 이 경우에는 효율이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효율이 2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냉동을 이야기할 때 그 효율은 coefficient of performance, 성능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능계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그림. 성능계수를 높이려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리프리저레이션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리프리저레이션 높이려고 하면 그러면 1번하고 4번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번, 4번 온도는 이베포레이터 온도예요. 이베포레이터 온도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일은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 들어가는 일은 네트워크이니까 얘를 작게 만들려면 컨덴서 온도는 낮추어야 돼요. 낮춰서 얘를 작게 이렇게 이 일을 작게 만들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이 2배, 3배씩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덴서 쪽의 온도는 낮추고 이베포레이터 쪽의 온도는 높이고 이렇게 되면 COP가 증가하는 거다.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증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LG든 삼성이든 뭐 한원공조든 하여튼 냉동 공조하는 그런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컨덴서 온도를 낮추고 어떻게 하면 이베포레이터 온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방안을 조금씩 찾아서 그걸 모으면은 그러면 많은 에너지 절약을 이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도 그 생각, 컨덴서 온도를 어떻게 낮춰야 되냐. 그렇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컨덴서 온도를 어떻게 낮추고 이베포레이터 온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컴프레서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이베포레이터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컨덴서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팬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계공학의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냉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가 됐다가 다시 기체에서 액체가 됐다 이거 돌아간 이런 작동 유체가 필요해요. 이런 작동 유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냉매라고 이야기한다. 냉매에 대해서는 몇 시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OP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설명했어요. 컨덴서 온도를 낮추고 이베포레이터 온도를 높여야 된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T1 나누기 T2 빼기 T1 이렇게 이제 할 때 여기 사용되는 온도는 켈빈입니다. 켈빈 절대 온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냉동 COP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나 설명을 해야 되냐. 자,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색깔을 바꿔서 지금 여기 보여준 거는 냉동기를 보여준 거야, 냉동기. 냉동기는 원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 밑에 있는 요거 구하는 게 이게 냉동이야. 이거 구하는 게 냉동.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히펌프로 얘를 구동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히펌프를 구동하게 되면 컨덴서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열량이 내 목표예요. 이거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만큼까지 다 포함된 거. 이게 QC, 이걸 내가 원하는 거고, 예, 반면에 이 일은 똑같아요. 이거 노랗게 된 거, 이 일은 똑같아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오느냐. 가서 여러분이 금방 보면 알 거예요. 이 난방 COP, 히펌프를 사용할 때 난방 COP는 냉방 COP에다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거 금방 가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이제 해보면 되니까 가서 왜 그러냐? 여기 난방을 할 때는 요만큼이 더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해진 거를 그 1로 다 나누니까 1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난방 COP는 냉방 COP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뭘 설명을 할 거냐. 드디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토픽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 여기 지금 198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벌써 보기에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이 이걸 다 지금 적고 이러면 지금 안 되고 이거는 내가 PDF 파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면 되고 그냥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Standard Vapor Compression Cycle on Pressure Enthalpy Diagram, Flow Diagram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잘 보면서 내 강의를 따라오면 됩니다. 자, 조금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거는 카르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카르노 사이클은 여러분이 파워 사이클에서 배웠듯이 실제 이 세상에서 구현이 안 됩니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터빈도 다 마찰이 있고 열 교환을 하려고 하면 온도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개조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개조한 그와 같은 시스템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먼저 이 그림을 요거 가서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일단은 이베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베포레이터 똑같아요. 이베포레이터가 있다. 컴프레서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컨덴서 똑같아. 아까하고 똑같아. 근데 먼저 아까는 터빈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익스펜션 밸브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바뀌느냐? 간단해요. 터빈을 만드는 건 굉장히 비쌉니다. 또 터빈을 만드는데 이게 액체에서 액체로 가는 터빈이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밸브 같은 거 이거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하나 달면 되는데 터빈을 만들기 30만 원, 40만 원짜리 갖다 달고 해봐야 나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익스펜션만 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기계가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면 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그림에다 이제 그려놨어요. 두 개의 그림에. 자, 가서 보면, 요 오른쪽 요 코너에 저기 가서 보면 temperature entropy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temperature entropy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temperature entropy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그럼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게 temperature entropy가 될 때 여러분이 어떤 라인을 그릴 줄 알아야 되냐? 압력이 일정한 라인을 그려야 돼. 압력이 일정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가서 보면 저기 3번, A번, 2번 여기에 가서 보면 3번, A번, 2번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 압력이 일정한 거 두 개, 이렇게 라인을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압력이 높은 부분이 있고 압력이 낮은 부분이 있어요. 압력이 높은 부분, 압력이 여기 압력이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고 압력이 이렇게 낮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압력이 높은 라인 하나 그리고 압력이 낮은 라인 하나 이제 그려야 된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S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그러면 여기 이 TS 다이어그램 이제 보는 거예요. TS 다이어그램 가서 보면 여기 보는 겁니다. 여기에 1번에서 2번까지 압력을 쭉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컴프레션 하는 거예요. 1번에서 2번 여기 압축기 1번에서 2번 컴프레션 하는 겁니다. 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엔트로피가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디얼 컴프레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올리면 가서 보면 2번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입니다.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 그래서 이 TS 다이어그램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열을 밖으로 이제 내게 되면 그러면 먼저 슈퍼히트이 없어지는 구간이 생기고 이 그림에서 A점에 오게 됩니다. A점. 오케이? 여기가 saturated vapor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3번까지 온도가 똑같은 상태로 응축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이 밸브를 통해서 밑으로 익스펜션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4번 이 상태, 이 4번 상태는 이 그림에서 여기서 보듯이 건도가 20에서 40%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증발기로 들어가요. 그럼 증발기에서 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부글부글 끓어갖고 1번이 되면 얘가 saturated vapor가 되는 거예요. 컴프레션을 하는 겁니다. superheated vapor가 됐어요. 얘를 이렇게 낮춥니다. saturated vapor가 돼요. 응축이 돼서 여기 3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익스펜션이 돼서 4번으로 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연력학 배웠을 때 이 TS 다이어그램 상의 refrigeration cycle, vapor compression cycle 그리는 거를 그때 이제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냉동 공기조화 여기에서는 TS 다이어그램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레셔하고 그 다음에 엔탈피를 사용하는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 두 개가 있다니까 높은 압력 하나 있고 낮은 압력이 있는데 여기 이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 가서 보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subcooled liquid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saturated liquid고 여기가 critical point고 그 다음에 이게 saturated vapor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superheated vapor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1번 있고 여기 2번 있는데 1번하고 2번 올라갈 때 여기 가서 보면 엔트로피가 일정한 그런 라인으로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H 선도를 가서 보면은 그러면 엔트로피가 일정한 라인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압력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기 때문에 압력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1번에서 4번, 여기 압력이 높은데 이것뿐이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TS 다이어그램 가서 여기 가서 보니까 superheated vapor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압력이 똑같으니까 여기 2번에서 여기 가서 보면 2번 요 부분이 가서 보면
여기 A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A부터 여기 3번까지 압력이 이제 일정한 가운데 컨덴세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 4번은 여기 가서 보면 밸브라고 얘기했어요. 밸브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엔탈피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없이 3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프레셔 엔탈피 다이어그램을 가서 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 그림을 그려 놓으면 압력이 두 개, 높은 압력, 낮은 압력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여기 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건도가 20에서 40% 이렇게 돼요. 이놈이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부글부글 이제 끌어갖고 1번으로 옵니다. 여기 1번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압축을 이제 하게 되면 2번으로 가게 되고 2번에서 A번까지는 슈퍼히팅 이게 없어지는 그런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이제 3번까지 컨덴세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이 이제 생기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게 칠러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칠러. 자, 칠링. 냉각작용이 어디서 생기냐? 이베포레이터 생기는 겁니다. 이베포레이터에서.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빌딩 공부하면서 여기에 쿨링 코일이 있고 쿨링 코일에서 이제 바람하고 이제 해서 저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베포레이터에서 6도씨짜리 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6도씨짜리 물이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이놈이 여기 있는 쿨링 코일을 들어갑니다. 쿨링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6도씨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그러면 결국은 열을 받아갖고 얘가 온도가 얼마쯤 되냐 이걸 통과하게 되면은 13도에서 14도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면 빌딩 쿨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놈을 어디로 보내냐? 이베포레이터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13도씨짜리가 여기 이베포레이터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온도가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냐? 6도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열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냉면은 부글부글 한 2도든 얼마든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갖고 그래서 증기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빌딩에 있는 그 쿨링 코일에서 13도, 14도씨짜리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6도씨가 될 때까지 쭉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냉면은 예를 들어 3도씨짜리가 이게 들어와서 쭉 해서 열을 쭉 받으니까 부글부글하고 끓어갖고 3도씨 냉매가 증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증발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를 열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증발기에서 냉면은 부글부글 끓어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3도씨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열이 빌딩에서 거기 쿨링 코일에서 나오는 물이 13도, 14도씨짜리가 쭉 이거 통과해서 쭉 가는 동안에 온도가 6도씨로 떨어지면서 밑으로 열을 주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베포레이터 열량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 이만큼 뺏어오는 거다. 열을. 이 궁극적으로 이 열을 어디서 뺏어오는 거냐? 빌딩에서 이만큼을 이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1000kW를 빌딩에서 뽑아왔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컴프레서에다 한 250에서 350kW 열을 줘야 됩니다. 뭐 300kW를 평균적으로 줬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1000하고 여기 이제 300하고 물론 이런 경우에 커다란 원심식 압축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원심식 압축기를. 자, 이렇게 이제 해서 1300kW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1300kW를 여기 컨덴서에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버리냐? 이 버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용량이 작은 경우는 공기에다 직접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용량이 큰 경우에는 이 컨덴서가 있으면은 이 리프리저런트가 있고 여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에다가 1차적으로 갖다 버려요. 그럼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놈을 냉각탑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저 밖에 공기하고 열을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워터쿨드 칠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응축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응축을 해갖고, 그래서 온도가 여기 수포히티드 베이퍼가 돼서 한 80도씨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80도씨. 이놈이, 여기 있는, 뭐, 공기라고 생각하든 물이라고 생각하든 35도씨하고 열을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35도씨짜리가 쭉 열을 받으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45도씨나 이렇게 되는 거고, 냉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포히팅이 점점 없어지고 드디어 컨덴세이션이 생겨서 50도씨 정도에서 이쪽에 쭉 나가면서 이제 컨덴세이션이 되면서 맨 끝에 액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좀 복잡해 보이니까 어쨌든 이 페이지 198쪽은 여러분에게 PDF 파일을 이제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고 오늘 이거 설명한 거 가서 다시 한번 잘 보고 이거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 가서 보면 이게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인데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에는 먼저 터빈이 없어지고 익스펜션 밸브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베포레이터는 열을 받아갖고 그래서 증발을 시킨다는 거, 이거 한 다음에 증발된 증기를 컴프레서에서 E를 받아갖고 위로 압축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베포레이터에서 들어온 열량하고 컴프레서에서 들어온 E하고 두 개를 합쳐갖고 컨덴서에서 갖다 밖으로 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익스펜션 밸브에서는 1도 없고 열도 없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보겠어요. 이베포레이터에서 열량이 들어와요. 그걸 Q입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서에서 1이 들어와요. 그건 WC예요. 컨덴서에서 열이 나가요. 그 QC예요. 익스펜션 밸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럼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구해라. 그러면 이베포레이터 들어온 열량, 컴프레서에서 들어온 1, 두 개 합친 게 컨덴서에서 밖으로 나간 열량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냉방을 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사용했다. 그럼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베포레이터에서 뺏어온 열량 QE를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QE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겁니다. QE.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게 뭐냐? 컴프레서에서 1 지불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COP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이 컨덴서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열량을 목표로 한다. 그럼 이가 QC로 바뀌는 거예요. QC. 이렇게 이제 바뀌고 뭐로 바뀌냐? 밑에 있는 거 WC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엔탈피로 표현하면 1번부터 2번, 1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번하고 이베포레이터 지나가는 이 동안에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엔탈피 체인지가 H1 빼기 H4만큼 생깁니다. H1 빼기 H4.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지나가는 동안에 E를 받기 때문에 엔탈피가 H2 빼기 H1 이것이 WC만큼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컨덴서에서는 들어오는 게 H2 나가는 게 H3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세우면 되고 3과 4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H3하고 H4는 같다.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컴프레서에서 들어온 일은 H2 빼기 H1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걸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보기 바랍니다. coefficient of performance 가서 보면 H1 빼기 H4 이놈이 이베포레이터에서 얻은 열량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것과 같은 건 전기를 지불했어요. 그게 H2 빼기 H1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냉동 COP를 구하는 거다. 냉방 COP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컨덴서에서 밖으로 방출된 열량을 이제 여러분이 분자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해서 아이디얼 카르노 사이클, 그 다음에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 이 차이가 무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